작은 신호만 잘 봐도 당신은 뇌졸중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작은 신호만 알아도 당신은 뇌졸중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당신 자신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현재는 유럽에서도 심혈관 신경질환 연구의 중심지로 꼽히는 대형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 왔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미 몸에서 보낸 조용한 경고 신호를 받았지만 그것을 놓쳤다는 것, 특히 다리에서 온 신호를요. 사람들은 뇌졸중 하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말을 더듬고 반신마비나 의식 저하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도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뇌 손상이 진행된 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훨씬 이전부터 작은 신호들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혈액이 도달하기까지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약해지거나 뇌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다리를 움직이는 뇌의 운동중추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근육이 약해지고 감각이 둔해지며 걸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나이 드니까 그렇죠.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신호를 놓칩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부터 다리가 좀 저리고 걷는 게 불안했는데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 병원에만 왔어도 마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부산에 사는 68세의 최민석 씨였습니다. 활발하고 부지런한 분이었죠. 매일 아침마다 아내 대신 시장을 다니던 분입니다. 이번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지만 관절염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채소 바구니를 들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MRI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죠. 다행히 빠른 처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다시 걷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활실에서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다리의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He's right to not. 다리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뇌가 가장 먼저 보내는 구조 신호의 통역자입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며칠에서 몇 주 전 다리의 이상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걸음이 휘청거리고 평소보다 자주 발을 헛디디는 것들, 그것이 바로 뇌의 도움 요청입니다. 몸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뇌졸중이 오기 전 다리가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알아차리면 당신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게스테이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팔로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뇌졸중을 미리 알려주는 다리의 7가지 신호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독일과 한국에서 쌓아온 20년간의 실제 임상 경험과 환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첫 번째 신호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증상은 얼굴이 아닌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신호를 그냥 지나칩니다. 봄이 막 시작된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진료실로 들어오던 그때 71세의 이경숙 할머니가 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했으며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했습니다. 나이 때문이겠지, 근육이 약해졌겠지라고 생각한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그날 아침 음식을 하던 중 왼쪽 다리가 갑자기 푹 꺼지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다행히 딸이 바로 부축해서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그제야 급히 병원으로 온 것이었죠. 검사 결과 혈압은 168/90임 MRI에서는 오른쪽 뇌의 작은 허혈성 병변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힌 부위이 보였습니다. 즉, 왼쪽 다리를 담당하는 오른쪽 뇌가 이미 도와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 뿐이죠. 며칠만 늦었더라도 반신마비를 남기는 큰 뇌졸중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 다리에 힘이 빠질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누가 스위치를 꺼버린 것 같았어요. 잘 걷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고 잠시 후엔 다시 괜찮아지고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죠. 이 대답을 저는 수백 번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근육 피로와 뇌혈류 부족으로 인한 근력 저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 피로는 천천히 양쪽 다리에 나타나고 휴식하면 좋아집니다. 뇌혈류 문제는 갑작스럽고 한쪽만 약해지며 쉬어도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해 운동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환자, 한동진 66세 씨는 대구의 목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 안에 줄이 끊어진 느낌이었어요. 오른쪽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계단을 오르려는데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았죠. 혈관 조형 검사 결과 왼쪽 경동맥이 75% 이상 좁아져 있었고, 그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담당하는 뇌로 가는 혈류가 심하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혈전용 해제와 혈압 조절, 식단 교정으로 치료한 후 3개월 만에 거의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뇌와 다리는 서로 교차 연결 크로스링크 되어 있습니다. 즉, 오른쪽 다리가 약하면 왼쪽 뇌, 왼쪽 다리가 약하면 오른쪽 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신경학의 기본 원리이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약하거나 저릴 때 관절이 문제인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뇌혈관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한쪽 다리의 감각 저하절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정혜란 씨는 오른발 밑에 스펀지가 깔린 것처럼 감각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하이힐을 오래 신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점점 종아리까지 저림이 올라오고 쉬어도 낫지 않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MRI 결과 왼쪽 두정엽 감각 중추에 미세한 허혈 부위가 있었습니다. 즉, 다리 자체는 멀쩡했지만 뇌가 감각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환자들은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다, 솜 위를 걷는 느낌이다, 감각이 멀게 느껴진다고 표현합니다. 이 모두가 뇌혈류 이상이 감각 중추를 자극한 결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일시적 허혈 발작 TIA 환자 180명을 분석했을 때 약 70%가 발병 7일 이내에 다리 저림이나 약화 증상을 경험했지만 즉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고, 그들이 바로 48시간 내 뇌졸중으로 진행될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한쪽 다리가 약하거나 저리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잠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증상이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TIA1과성 허혈 발작, 완전한 뇌졸중이 오기 전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약하다는 건 단순한 근육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의 뇌가 도와줘라고 외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신호를 들을 줄 안다면 당신 자신을 뇌졸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3편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신호, 즉 다리를 질질 끌거나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이유, 그리고 다리 위치 감각이 사라지는 위험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몸의 통제력을 잃기 시작할 때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걸음걸이의 변화를 통해 뇌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발소리 하나만으로도 뇌의 이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제 진료실로 찾아온 유재현 70세 씨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걸을 때마다 슬리퍼를 끌어요. 예전엔 발소리도 안 났는데 요즘은 슥슥 소리가 너무 커요. 처음엔 새 신발 때문이라고 혹은 나이가 들어 다리를 덜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그 오른발이 거의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었죠. 진찰 결과 발등을 들어 올리는 근육 족배굴근의 힘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발처짐 풋트로이라고 부릅니다. 즉, 뇌에서 발끝으로 가는 운동 신호가 약해져 발이 제때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보행은 정교한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뇌가 명령신경이 전달 근육이 수축발이 들어 올려짐. 하지만 이 신호 전달이 뇌혈류 부족으로 끊기면 발이 제때 반응하지 않아 발을 질질 끌거나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MRI 검사 결과 왼쪽 대뇌 운동 영역에 작은 뇌경색 허혈성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 씨가 며칠 전 이미 TIA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책하다가 갑자기 오른발에 힘이 빠졌는데 10분쯤 지나니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어요. 그 10분이 바로 뇌졸중의 예고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약물 치료 후 회복되었지만 그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누가 발을 끌고 걸으면 소름이 돋아요. 그게 뇌가 보내는 소리라는 걸 알거든요. 발을 끄는 것과 더불어 자주 걸려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는 증상 역시 위험 신호입니다. 광주의 서미 영 64세 씨는 은퇴한 교사로 평소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오를 때 발이 엇나가거나 문턱에 자주 걸린다고 했습니다. 관절이나 근육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균형 반응 속도가 느리고 발의 위치 감각이 둔해진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는 위치 감각 proprioception, 고유 감각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눈을 감고도 손이나 발의 위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감각으로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발을 보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손해나 감각 피질이 혈류 부족을 겪으면 이 감각이 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발이 어디 있는지 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헛디디거나 중심을 잃고 이유 없이 넘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종종 관절염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해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며 집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제가 직접 본 김은희 72세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져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MRI 결과는 급성 손해경색. 그 전날 그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닥이 기울어진 것 같고 걸을 때 자꾸 흔들려. 그 한마디가 뇌의 마지막 경고였던 겁니다. 단 몇 시간만 일찍 병원에 왔다면 그녀는 반신마비로 평생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한 번의 헛디딤, 한 번의 발끌림, 한 번의 균형 잃음,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노화나 피로가 아닙니다. 내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 지금 위험해. 제발 도와줘. 몸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사편에서는 다리가 떨리고 갑자기 힘이 빠졌다 돌아오는 마지막 신호, 즉 뇌가 보내는 희미한 SOS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짧은 틈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편에서 걸음걸이의 이상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섬세하지만 치명적인 세 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케인, 바로 마르잇 다리의 불수의적 떨림 진전, 유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균형 상실, 그리고 일과성 허혈 발작 TIA 미니 뇌졸중. 이 세 가지는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자 뇌졸중이 오기 며칠 혹은 며칠 전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1. 다리가 멋대로 떠는 뇌의 오작동. 서울의 진료실에서 만난 김대호 67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V를 보는데 오른쪽 다리가 혼자서 덜덜 떨리더라고요.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요. 검사 결과 근육이나 신경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MRI를 찍어보니 뇌의 기저의 페이살 갱그리아 부위에 미세 혈관이 좁아져 있었죠.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자동 움직임 떨림, 보행, 균형 조절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이때의 떨림은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뇌가 잘못된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생긴 명령 오류였습니다. 피로로 인한 떨림은 쉬면 사라지지만 이 뇌율의 진전은 쉬어도 멈추지 않으며 때로는 잠잘 때조차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다리가 떨린다면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아침에 일어날 때 땅이 기우는 느낌. 두 번째 신호는 아침 균형 장애입니다. 서미 경육 13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바닥이 살짝 기운 것 같아요.
몇 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어느 날 영씨 화장실로 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손에 헤레베론 부위에 야간 허혈 혈류 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진 사람의 경우 그 낮은 혈압이 뇌, 특히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로 가는 혈류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땅이 기운 듯 혹은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현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뇌가 산소 부족을 호소하는 신호입니다. 3. TIA 뇌졸중 직전의 마지막 경고. 마지막은 일과성 허혈 발작, 흔히 말하는 미니 뇌졸중입니다. 이때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스스로 다시 열리면서 일시적으로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다가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세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의 추를 그르되 통계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사람의 75%가 3개월 이내 실제 뇌졸중을 겪고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잠깐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왔어요. 괜찮아졌으니까 병원은 안 갔죠. 그렇게 말하던 환자들이 이틀 뒤 반신마비 상태로 실려오는 경우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다리가 갑자기 저리거나 힘이 빠졌다가 돌아왔을 때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뇌가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 지금 당장 도와줘라는 외침입니다. 골든타임 4시간 30분. 희망적인 점은 이겐 민치 비텀 이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혈전을 녹이는 치료로 영구적 손상 없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단 1분만이라도 다리를 살펴보세요. 저리거나 약하거나 휘청거리지 않나요? 그 1분이 당신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과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짧은 한마디가 내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편,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제가 독일과 한국에서 2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가장 큰 교훈, 즉, 몸의 작은 신호를 듣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졸중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여 년 동안 독일과 한국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제가 배운 것은 단지 진단 기술이나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값진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다. 부산의 평범한 어부부터 프랑크푸르트의 엔지니어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리로부터의 도움 요청을 이미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걸음이 불안정했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라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들은 갑자기 쓰러졌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그 작은 변화를 일찍 알아차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찾아 조기에 치료했고 지금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늘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그 작은 이상을 그냥 넘기지 않아서요. 질병은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병은 작은 균열의 축적으로 시작됩니다. 벽에 생긴 아주 미세한 금처럼요. 그때 바로 메꾸면 아무 일 없지만 방치하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다리는 바로 그 첫 번째 균열이 드러나는 벽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늘 말합니다. 환자가 다리가 약해요라고 말하면 다리만 보지 말고 뇌를 보라. 왜냐하면 다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순환과 신경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매일 몸의 언어에 귀 기울이세요. 특히 당신의 다리를 관찰하세요. 한쪽 다리가 갑자기 약해지거나 저리거나 떨리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면 그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혹시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가서 확인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나이 드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분들의 걸음소리와 발걸음을 유심히 봐주세요. 한마디의 조언이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퇴근할 때면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약으로만 구해진 게 아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킨 건 작은 관심과 즉시 행동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디 잊지 마세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언제나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꼭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작은 관심이 내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건강하시고 몸의 언어를 들을 줄 아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